네, 안녕하세요. 그 대웅제약이 3월 5일자로 2018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적에 대한 내용도 언급 좀 해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리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3월 5일에 대웅제약이 2018년도 경영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별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이 한 2,574억 정도, 영업이익이 47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뭐 추정했던 거 대비했을 때 실적이 그닥 뭐 좋았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이 연간 실적으로 볼 때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뭐 그닥 뭐 썩 좋았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시면 어느 정도 2018년도 실적과 그리고 지난 4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역성장했다고 회사에서 밝힌 이제 원인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그 오송에 있는 신공장 가동을 하면서 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들, 아무래도 신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매출 발생과 동시에 비용도 함께 수익 대응의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됐고, 또 인력이 아무래도 공장 가동을 위해서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역성장했던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약이 종료된 상품에 대한 어떤 폐기 손실 한 21억,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이 증가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고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기록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뭐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금이 있었습니다. 한 151억 정도. 그리고 오산 신공장 세금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해 가지고 성남 공장을 이제 폐쇄하게 되면서 폐쇄 비용 한 58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단기 어떤 손익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시장에서 대웅제약을 바라보는 게 뭐 2018년도 실적 또는 4분기 실적 가지고 이 대웅제약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난 2월 2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나보타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 승인 허가를 받았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이날이죠. 우리나라 미국 시각으로 2월 2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2월 7일자 그 소식이 나온 이후에 개장한 게 2월 7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좀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이후에 주가는 조금 내림세를 약간 걷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날 같은 경우죠. 이날이 지금 보면 3월 4일날 장중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는 뭐 메디톡스, 그 미국에서는 엘러간의 이 제소 문제로 인해 가지고 FDA 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품이 미국에서 출시가 허가가 승인 떨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쟁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들은 기존에 이 뭐 보톡스와 관련된 제품을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 사실은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제재를 걸 수 있는 것들을 좀 걸은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소식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다 보니까 대웅제약이 주가가 눌렸던 거죠. 근데 다시 이틀간의 대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단 주가 흐름상 볼 때 대웅제약 자체 잘 보시면 이 18만 원 가격대는 잘 깨고 내려가진 않습니다. 지난 뭐 2018년도 이때죠. 시장이 무너질 때를 제외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다시 빠르게 분명히 반등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만 원 가격대는 상당히 뭐랄까요? 단기적으로는 바닥으로서의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지지선 역할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죠. 21만 원대 가격은 계속 저항으로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대웅제약의 주가가 뭐 그동안에 박스권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 박스권을 상승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또는 하락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지켜보실 사항들인데요. 결국에는 이 대웅제약은요, 이 위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1만원대를 사실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나보타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뭐 빠르면 지금 2분기 정도에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품 판매 어떤 기대감들, 성장성에 대해서 대웅제약에 대한 주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달리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대웅제약의 향후 주가 이렇게 좀 전망해 보시는 게 나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 2018년도에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도 같은 경우 다시 조금 회복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뭐 변동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웅제약은 이 나보타 제품의 판매, 이러한 것들이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웅제약은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 또는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요 번호로 궁금한 사항, 본인의 원하는 종목, 예를 들면 대웅제약 본인 이름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조금 답변 드릴 수 있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웅제약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